윤아진은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알람 소리보다 먼저 깨어나는 습관은 군 시절부터 몸에 밴 것이죠. 창밖으로 스며드는 옅은 햇볕이 작은 단층집 거실을 은은하게 물들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진은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됐음을 실감합니다. 산골 마을 한켠에 자리한 이 집은 하진에게 완벽한 피난처였어요. 서울에서 2시간 반을 달려야 닿을 수 있는 이곳엔 28가구가 전부고 가장 가까운 이웃집과도 100m는 떨어져 있죠. 무엇보다 조용합니다. 새소리와 바람소리 외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고요함이 하진의 마음을 달래주었어요. 하진은 린넨 셔츠에 편한 바지를 입고 카페 준비를 시작합니다. 작은 원두 로스터기에서 나오는 구수한 향이 공간을 채우면 비로소 하루가 완전히 깨어나는 기분이에요. 이 카페 겸 게스트하우스는 하진이 저녁 후 모든 걸 정리하고 내려와 직접 꾸민 공간이었죠. 테이블 4개, 의자 16개, 작은 주방과 방 2개로 이루어진 소박한 구성이지만 하진에겐 충분했습니다. 벽 한켠에 걸린 사진을 바라봅니다. 정민호가 웃고 있는 모습이에요. 군복을 입고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 속 민호는 여전히 29살 그대로 멈춰 있죠. 하진은 매일 아침 이 사진을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도 조용히 살자. 아무도 다치게 하지 말자. 오전 8시쯤 되면 마을 할머니 한두 분이 카페 문을 두드립니다. 김말분 할머니가 가장 단골 손님이에요. 78살의 할머니는 카페 앞 작은 텃밭을 돌보며 지내는데 하진과 말을 나누는 걸 좋아하죠. 하진아, 오늘 커피 맛이 더 고소하네. 새로 들여온 원두예요, 할머니. 콜롬비아산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진은 대화를 길게 이어가지 않습니다. 예의는 지키되 깊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멈춰요.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일이 두렵거든요. 가까워질수록 상처받을 가능성도 상처를 줄 가능성도 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점심 무렵엔 가끔 등산객들이 들러요. 인근 야산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하진의 카페를 쉼터 삼아 찾아오는 거죠. 하진은 이런 손님들에게도 정중하지만 거리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과하지 않게 모자라지도 않게 딱 적당한 선을 유지해요. 오후가 되면 하진은 게스트하우스 관리에 신경을 씁니다. 방 2개 모두 깔끔하게 정리하고 침구를 햇볕에 말리죠. 손님이 많지 않아서 관리하기엔 무리가 없어요. 오히려 적당한 일거리가 하진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녁이 되면 하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어요. 클래식이나 재즈 같은 잔잔한 곡들을 선호하죠. 너무 큰 소리나 급작스러운 변화가 있는 음악은 아직도 몸이 경직되거든요. 특히 드럼 소리가 크거나 갑작스런 효과음이 나오면 손이 떨리기 시작해요. 민호가 전화를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죠. 하진아, 잘 지내지? 응, 민호야. 너는 어때? 재활치료 열심히 받고 있어. 걱정 마. 민호는 항상 자신이 괜찮다고 말하지만 하진은 그 목소리 뒤에 숨겨진 아픔을 느낍니다. 그 아픔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이 하진의 가슴을 무겁게 누르죠. 밤이 되면 하진은 창문 너머로 별을 바라봅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이 고요한 밤 풍경이 하진에게는 최고의 위안이었습니다. 여기서라면 누구도 다치지 않고 자신도 다시는 싸우지 않아도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진은 매일 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민호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여요. 미안해, 민호야.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이런 일상이 하진에게는 평화였고 속죄의 시간이었습니다. 평온했던 하진의 일상에 균열이 생긴 건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카페에서 원두를 정리하고 있던 하진은 멀리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 산골 마을에 승용차가 들어오는 일은 드물거든요. 하물며 여러 대가 한꺼번에 오는 경우는 더더욱 없었죠. 검은색 승용차 3대가 마을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6명의 남자들이었어요. 모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어색한 느낌이 들었죠. 정장이 몸에 잘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걸음걸이나 표정에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하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카페 창문 뒤로 몸을 피하며 상황을 지켜봤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느낌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위험을 감지했을 때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하지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남자들 중 가장 앞에 선 사람이 나이는 39 정도로 보였어요. 머리를 깔끔하게 뒤로 넘긴 모습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죠. 그가 다른 남자들에게 뭔가 지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곧이어 남자들은 흩어져서 마을 곳곳으로 향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마을 이장인 오이장 할아버지 댁이었습니다. 70살이 넘은 오이장은 평소 말이 많고 활기찬 분이었는데 남자들이 찾아오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는 멀리서나마 대화 내용을 들으려 했지만 거리상 명확하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오이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고개를 젓는 모습이 보였죠. 두 번째로 남자들이 향한 곳은 마을 회관이었어요. 그곳에서 농산물 직거래 장사를 하는 주민들과 무슨 얘기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이런 상황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오후 3시쯤 마침내 남자들이 하진의 카페로 향했습니다. 하진은 재빨리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원두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앞치마를 정리하며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죠.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남자 4명이 들어왔어요.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희 강도혁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위압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하진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뭘 드릴까요? 커피 주문하러 온 건 아니고요. 사실 사업 얘기로 왔습니다. 강도혁은 카페 안을 둘러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다른 남자들은 각자 다른 곳에 서서 주변을 살피고 있었죠. 마치 경계를 서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사업이요? 네, 이 일대 개발 사업 말입니다. 리조트 건설 계획이 있어서 토지 매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하진은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개발 사업이라는 말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이들의 태도와 분위기가 영 석연치 않았어요. 특히 다른 남자들이 보이는 행동들이 일반적인 사업가들 같지 않았죠. 저는 매각할 생각이 없는데요. 하진의 대답에 강도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웃고는 있지만 눈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시군요. 하지만 개발이 확정되면 어차피 이 지역 전체가 바뀔 거예요. 미리 좋은 조건으로 정리하시는 게 나으실 텐데. 그래도 전 여기서 계속 살 생각입니다. 강도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하진에게는 매우 길게 느껴졌어요. 공기가 무거워지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죠. 강도혁의 침묵이 길어지자 다른 남자들도 조금씩 위치를 바꿨어요. 자연스럽게 하진을 둘러싸는 형태가 되었죠. 하진은 이런 상황에 익숙했습니다. 군 시절 수없이 경험했던 심리전의 기본적인 패턴이었거든요.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 공간을 좁히고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전술이죠. 사장님, 혹시 이 지역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강도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전보다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정 말씀이신지요? 이미 마을 주민 대부분이 매각에 동의했습니다. 몇 분만 빼고는 말이죠. 하진은 그 말이 거짓임을 직감했어요. 오이장이 고개를 젓던 모습이나 다른 주민들의 반응을 봤을 때 자발적인 동의라고 보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섣불리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더 파악해야 했어요. 계속 혼자 버티시기엔 외로우실 거예요. 강도혁 뒤에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건장한 체구의 목소리도 굵직했어요. 하진은 그 남자의 손을 유심히 봤습니다. 관절 부위에 상처 자국들이 있었거든요. 싸움을 자주 하는 사람의 손이었죠. 전 괜찮습니다. 하진의 대답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내심으론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단순한 부동산 업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사장님, 여기서 혼자 사시는 거죠? 다른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진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카페 곳곳을 살피고 있었어요. 마치 물건들을 평가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네. 위험하지 않으세요? 이런 외진 곳에서.
그 말에는 명백한 위협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진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몸이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죠. 위험한 상황에서 언제든 반응할 수 있도록 근육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별로 위험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말이죠. 강도혁이 카운터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진과의 거리가 2미터 정도까지 줄어들었어요. 이 거리면 언제든 물리적 접촉이 가능한 범위였죠. 갑자기 강도혁 뒤에 남자 한 명이 실수한 듯 테이블에 부딪혔습니다. 테이블 위에 있던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어요. 파르르르 하는 도자기 깨지는 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죠. 하진은 몸이 굳었습니다. 갑작스런 파열음에 예전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폭발 소리, 민호의 비명, 흩어지는 파편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실수했네요. 그 남자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눈에는 악의가 섞여 있었어요. 의도적이었다는 걸 하진도 알 수 있었죠. 괜찮습니다. 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쪼그려 앉아 깨진 조각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리니까 제대로 잡기가 어려웠어요. 손이 떨리시네요? 많이 놀라셨나 봐요. 강도혁이 비웃는 듯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하진의 약점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에이, 괜찮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죠. 특히 여자분들은 더 그렇고. 하진은 고개를 들어 강도혁을 바라봤어요. 그의 표정에서 명백한 무시와 우월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겁에 질린 약한 여자로 단정 지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장님. 강도혁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조건은 충분히 협의할 수 있거든요. 명함 한 장을 카운터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는 다른 남자들과 함께 카페를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며 다시 조용해졌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하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깨진 조각들을 줍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었어요. 이런 반응을 보인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정도 위협에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요. 그날 밤 하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도혁 일당이 남긴 위압감이 여전히 공기 중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별을 세어봤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죠. 오히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만 자꾸 보이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전, 김말분 할머니가 평소보다 늦게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하진아, 어제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면서. 네, 할머니. 부동산 관련해서 온 것 같던데요. 부동산이라니. 우리 마을에 무슨 부동산이야?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할머니, 혹시 다른 집에도 갔나요? 그럼 마을 전체를 돌았지. 이장님네도 가고 회관에도 가고. 모두들 겁에 질려서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 하진은 예상했던 대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도혁이 말한 대부분 동의했다는 건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땅을 팔라는 거지, 뭐. 안 팔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겁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78살의 할머니에게는 이런 위협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하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즈음 마을 이장인 오 이장이 카페로 왔어요. 평소 활기찬 모습과는 달리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하진 씨, 죄송합니다. 갑자기 사과부터 하는 오 이장을 보며 하진은 당황했어요. 왜 사과를 하세요? 그 사람들이 하진 씨한테도 갔다면서요. 우리 때문에 피해를 끼친 것 같아서. 아니에요, 이장님. 저야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 이장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어요. 뭔가 더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았죠. 사실은 그 사람들이 다시 온대요. 며칠 안에. 다시요? 답을 정하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오 이장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 4시쯤 하진은 마을 회관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는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강도역 일당 중 2명이 마을 청년 하나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새끼가 계속 까불면 가만 안 둔다.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청년은 2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젊은 농부였죠. 평소 조용하고 착한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겁에 질린 모습이었어요. 하진은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개입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섣불리 나섰다가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거든요. 너 같은 놈들이 있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야. 강도역의 부하 중 하나가 청년의 가슴팍을 밀쳤습니다. 청년은 뒤로 비틀거리며 넘어졌어요. 무릎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죠. 그 순간 하진의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진의 등장에 남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변수였던 거죠. 아, 카페 사장님이시네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대화하다가. 대화치고는 누가 다쳤는데요. 하진은 청년에게 다가가 부축했습니다. 무릎의 상처가 생각보다 깊었어요. 괜찮아요, 누나. 전 괜찮습니다. 청년이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하진이 청년을 지탱하며 일으켜 세웠죠.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청년은 계속 괜찮다고 했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강도역의 부하들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럼 우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강도역의 부하들이 슬슬 자리를 뜨려 했어요. 하진은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물론이죠. 우리도 원하는 바가 아니니까요. 그들이 떠난 후 하진은 청년을 카페로 데려왔어요. 상처를 소독하고 간단히 치료해 주었죠. 청년은 계속 고마워했지만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하진은 결심했어요.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하진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평소엔 들어가지 않는 작은 창고 안에는 전역할 때 가져온 몇 가지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먼지가 쌓인 군용 가방을 열자 손때 묻은 전술 매뉴얼과 훈련용 장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수첩 안에는 하진이 군 시절 정리했던 근접전 기술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상황별 대응법, 다대일 전투 요령, 심리전 대응 방식까지. 지금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지식들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이번엔 누굴 잃지 않겠어. 하진은 조용히 중얼거리며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 민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민호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하진의 눈에는 다른 메시지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진아, 이번엔 누굴 놓치지 마. 다음 날 오후 예상했던 대로 강도역 일당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6명 모두가 함께 왔어. 하진은 카페 안에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생각해 보셨죠? 강도역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이전보다 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네, 생각해 봤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셨길 바라는데요. 죄송하지만 여전히 팔 생각이 없어요. 하진의 대답에 강도역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뒤에 있던 남자들도 위치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혼자 사시는 분이 너무 고집이 세면 안 되는데요. 제 집이니까 제 마음이죠. 그렇긴 하지만 강도역이 손짓하자 부하들이 움직였습니다. 한 명은 문 쪽으로, 다른 한 명은 창문 쪽으로, 나머지들은 하진을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퇴로를 차단하는 전술이었죠. 어제 그 젊은 친구 말인데요. 좀 다쳤다면서요? 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앞으로 더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하진은 심호흡을 했어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죠. 만약에 말입니다만. 강도역이 카운터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사장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예쁜 카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카운터 위에 커피잔을 손가락으로 밀었습니다. 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깨졌어요. 어제와 똑같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하진이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일부러 그러신 거죠? 뭘 말씀이신지. 어제도 오늘도 일부러 물건을 깨뜨리고 계시네요. 강도혁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사장님이 착각하신 것 같은데. 착각이 아니에요. 심리전 기본 기술이죠. 큰 소리로 상대를 위축시키고 물리적 공간을 좁혀서 압박감을 주는 것. 하진의 말에 남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정확히 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하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한테는 통하지 않거든요. 그런 수법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움츠러들어 있던 하진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한 거였죠. 어깨가 펴지고 시선이 날카로워졌어요. 뭔 소리야? 강도혁 뒤에 남자 하나가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군인이었거든요. 하진의 말에 남자들이 술렁였어요. 군인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을 느꼈겠죠. 군인이라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많이 달라져요. 하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 순간 남자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특히 근접전을 가르치는 교관이었다면 더더욱. 하진의 고백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도혁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부하들의 표정에서는 동요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교관이었다고 해서 우리가 무서워할 것 같아요? 강도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이전만큼의 여유는 없었어요.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죠. 다만 하진이 말을 멈추고 남자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6명 모두와 눈을 마주쳤어요. 여기서 나가시는 게 좋겠어요. 이 여자가 지금 우리를 협박하는 거야? 강도혁 옆에 건장한 남자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하진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어요. 협박이 아니라 권유입니다. 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몸의 중심은 이미 전투 자세로 옮겨가고 있었죠. 권유라고? 웃기지 마. 그 남자가 하진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진의 어깨를 잡으려는 듯 했어요. 순간이었습니다. 하진은 몸을 살짝 비켜 남자의 손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돌리며 아래쪽으로 눌렀죠. 남자는 균형을 잃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일이 3초 안에 일어났어요. 아야. 남자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냈습니다. 하진은 여전히 그의 손목을 잡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힘을 주면 부러질 것 같은 각도였죠. 관절기라고 들어보셨나요? 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다른 남자들은 갑작스런 상황에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어요. 상대방의 관절을 이용해서 제압하는 기술이에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도와 타이밍으로 하는 거죠. 하진은 남자의 손목을 놓아주었습니다. 남자는 손목을 비비며 뒤로 물러났어요. 이런. 강도혁이 당황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건 제압술이고요. 하진이 말하자마자 다른 남자 하나가 뒤에서 달려들었어요. 하진을 붙잡으려는 의도였죠. 하진은 몸을 돌리며 그 남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이며 남자를 어깨 너머로 넘겼어요. 남자는 바닥에 등부터 떨어지며 신음했죠. 유도 기본기입니다. 하진의 설명은 마치 수업하는 것 같았어요. 차분하고 정확했죠. 야, 이 여자 장난 아니야. 나머지 남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달려들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2명이 연달아 당한 걸 봤거든요. 사장님 진정하세요. 강도혁이 손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일단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의도였어요. 전 진정되어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요. 하진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호흡도 거칠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사과드릴게요. 사과는 마을 사람들한테 하세요. 저한테 할 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강도혁이 부하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물러나자는 신호였어요. 그럼 우리는 이만. 잠깐요. 하진이 그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다시는 이 마을에 오지 마세요.
특히 주민들을 위협하는 일은 절대로. 알겠습니다. 강도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둘러 카페를 나갔어요. 부하들도 바닥에 쓰러진 동료들을 부축하며 따라 나갔죠. 하진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검은 승용차 3대가 마을을 벗어나는 걸 확인한 후에야 긴장을 풀었어요. 그제서야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빠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어요. 하진은 의자에 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끝났다. 조용히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편으론 이게 정말 끝일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하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지만 카페 바닥에 떨어진 깨진 유리 조각들이 현실임을 증명했어요. 조심스럽게 조각들을 치우며 어제 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그런 식으로 몸을 움직였거든요. 오전 9시쯤 긴말분 할머니가 카페로 오셨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하진아, 어제 그 나쁜 놈들이 도망갔다면서. 소식이 벌써 마을 전체에 퍼진 것 같았어요. 산골 마을의 소식 전파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거든요. 네, 할머니. 다시는 안 올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야. 할머니가 하진을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 눈빛이 그냥 눈빛은 아니라고 봤지. 할머니의 말에 하진은 당황했어요. 자신이 뭔가 특별해 보였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뜻이세요?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부터 느꼈어. 너는 뭔가 큰일을 해본 사람이구나 싶었지. 그런데 왜 그렇게 조용히만 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더라고. 할머니는 하진의 손을 잡으며 계속 말했어요. 어제 일 듣고 나니까 이제야 이해가 되네. 너는 강한 사람이었는데 그 강함이 누군가를 다치게 했던 거구나. 하진은 할머니의 통찰력에 놀랐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핵심을 꿰뚫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할머니. 그런데 말이야, 하진아. 할머니가 하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강함이라는 건 쓰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나쁜 놈들을 위해 쓰면 나쁜 거고 좋은 사람들을 지키려고 쓰면 좋은 거지. 점심때쯤 오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깨가 펴져 있고 목소리에도 활기가 돌아와 있었죠. 하진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이라니요. 그냥 하진이라고 불러주세요. 아니에요. 이제 선생님이세요. 오이장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을을 구해주셨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던 일을 해주셨으니까 선생님이 맞아요. 오후에는 어제 다쳤던 청년이 찾아왔어요. 무릎 상처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누나,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괜찮아, 당연한 일이었어. 그런데 누나가 군인이셨다는 게 정말이에요? 청년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숨길 이유도 없겠다 싶었어요. 몇 년 전까지는. 와, 대단하세요. 어제 그 장면 정말 멋있었어요. 멋있는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었던 거지. 저녁이 되자 하진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일을 얘기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민호야, 나야. 하진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뭔가 다른데. 어제 다시 싸웠어. 전화 너머로 민호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죠. 다쳤어? 아니, 안 다쳤어. 상대방들만 좀 아팠을걸. 하진아. 민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응. 이제 괜찮은 거야? 하진은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괜찮은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건지. 모르겠어. 그런데 후회는 안 해. 그럼 된 거야. 너는 항상 옳은 일을 하는 애였거든. 민호의 말에 하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 하나가 내려진 기분이었죠. 민호야, 고마워. 뭘? 우리 사이에 고맙다는 말이 어디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하진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별을 바라봤습니다. 똑같은 별들이었지만 어제와는 다르게 보였어요. 더 밝고 더 따뜻하게 느껴졌죠. 그로부터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강도혁 일당은 정말로 나타나지 않았고 주민들도 예전의 편안한 일상을 되찾았죠.
하진의 카페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진 선생님, 커피 한 잔 주세요. 선생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진이라고 불러주세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하진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존경과 고마움의 표현이었죠. 어느 화요일 오후 하진은 라디오를 들으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뉴스가 나왔어요. 지난주 경기도 모 산골 마을에서 부동산 사기 및 협박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강모 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들은 가짜 개발 계획을 내세워 주민들을 협박하고 토지를 헐값에 사들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진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강도역 일당에 대한 뉴스인 것 같았거든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전직 특수부대 출신 주민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며 오히려 마을 주민들을 보호한 영웅적 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식을 들으며 하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자신의 일이 뉴스에 나온다는 게 어색했거든요. 오후 4시쯤 김말분 할머니가 평소보다 일찍 찾아오셨어요. 손에는 텃밭에서 갔다 온 상추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진아, 라디오 들었지? 네, 할머니.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겠네. 우리 하진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할머니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마치 손녀를 자랑하는 것 같았죠. 별로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니야, 대단한 거야. 우리같이 힘없는 사람들을 지켜준 거잖아. 저녁 때 오 이장이 몇 명의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뭔가 진지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진 선생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부탁인데요? 마을 방범대 상담 교관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하진은 예상하지 못한 제안에 당황했어요. 방범대 상담 교관이요? 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자기 몸 지키는 방법 정도는 가르쳐 주셨으면 해서요. 저는 가르치는 걸 잘 못하는데요. 그럴 리가요. 어제 그 청년이 그러던데 선생님한테 몇 가지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하진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다시 격투 기술을 가르친다는 건 예전 생활로 돌아간다는 의미일 수도 있었거든요.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기다릴 테니까요. 그날 밤 하진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방범대 교관 제안에 대해 계속 생각했거든요. 과연 자신이 다시 그런 일을 해도 될까?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건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하진은 결심했습니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야, 나 상담 교관 제안을 받았어. 정말 좋은 일이네. 받아야 할까? 왜 망설여? 또 누군가 다칠까봐. 하진아, 너는 사람들을 다치게 하려고 기술을 쓰는 사람이 아니야. 지키려고 쓰는 사람이지. 민호의 말이 하진의 마음을 정리해 주었어요. 알겠어. 해볼게. 오후에 하진은 오 이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장님, 방범대 교관 제안 받아들이겠어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하진 선생님. 그날 저녁 하진은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며 라디오를 들었어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마을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하진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번 생은 피할 게 아니라 지키는 거. 민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자신의 강함을 올바른 일에 쓸 것이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낼 거였죠. 그것이 진정한 평화를 찾는 길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마을의 밤은 깊어갔지만 하진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조용했던 그녀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